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시행령 초안이 국가 지원을 확실히 한 TK 신공항 특별법과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시행령 수정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수 언론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을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임은 정당한 활동을 마녀 사냥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발표한 사무관리비 감사 결과를 놓고 공정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앤더슨과 정혜영 등 5명의 선수를 1군에서 말소했습니다. 광주의 군공항은 전남으로, 대구에 위치한 군공항은 경북으로 각각 이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쌍둥이 법안이라 불리며 특별법 심의와 통과도 보폭을 맞춰왔는데요. 하지만 법안 확정을 위한 시행령은 두 법안이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행령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의 군공항 특별법과 대구 경북의 신공항 특별법이 한날 한시에 국회를 통과한 이유는 내용과 시행 시기까지 어느 것 하나 차이를 두지 않은 쌍둥이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법안의 또 다른 공통점은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높이는 데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딴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입법 예고된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광주시가 해야 할 의무사항에 종전부지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부족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광주 군공항 부지를 최대한 비싸게 팔라는 뜻으로 결국 돈 되는 아파트 건설에 광주시가 힘을 써야 할 형편입니다. 반면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에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행령 초안에는 광주의 특별법 시행령과 같은 초과 사업비 방지를 대구시에 의무로 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최종안에서는 이 의무사항이 삭제돼 대구시의 부담을 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시행령에 있어서는 쌍둥이 법안이라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어 광주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이전 부지가 결정되고 있고 광주공항 공공항은 이전 부지가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끊임없이 이 차액을 줄이려고 광주시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인 8월 말 전까지 최소한 TK 신공항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려는 국방부와 지자체의 소위 아파트 장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광주시의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춘 가운데 광주시는 선별진료소 운영 등 관리 체계를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위기 단계가 조정됐지만 5개 자치구 선별진료소 운영과 원스톱 진료기관, 코로나19 지정병상 등 대응 체제를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의 격리를 기존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바꾸고 병원과 약국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비는 대부분 겠지만 오늘 오전까지는 약한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예상 강수량은 오전 중에 5mm 안팎으로 강수량은 매우 적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후 들어서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강한 볕이 쏟아지면서 오늘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출근길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데요. 한낮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행사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5.18 공법단체와 시민단체, 광주시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는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봉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올해 5.18 43주년의 의제는 단연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다 여야의 의견도 없어 개헌의 시기와 방식이 합의된다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5.18 교육관 위탁 문제를 두고 갈등 중인 5.18 공법단체와 광주시가 헌법 전문 수록을 놓고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50주년을 준비하는 특별기구 설립과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정치권에 주문했습니다. 일단은 정당과 단체와 우리 시 등이 협의해서 추진본부를 구성해 볼까 합니다. 하지만 5.18 부상자회 등 공법단체들은 강 시장이 제안한 특별기구 설립은 5월 단체들과 미리 논의를 하지 않은 사안이고 개헌은 국회가 풀어야 할 문제라며 강기정 시장의 제안에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실성이 없고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아까 광역시장이 주도적으로 무슨 추진본부를 만든다는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이런 가운데 5.18 공법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광주시까지 얽힌 갈등을 풀어보자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18은 누구의 것이냐며 릴레이 5분 발언에서 5.18 단체를 비판했던 젊은 광주시의원 5명이 단체들을 직접 찾아가 대화에 나섰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5.18 교육관, 기록관 운영과 관련한 서로의 오해를 풀자는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5월 단체와 시민단체 양측의 갈등을 중재했다 한 번 실패했던 5.18 기념재단도 다시 한번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갈등 해소에 나서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최근 보수 언론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을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받게 되는 돈의 일부를 시민 모임에게 주도록 한 약정서 때문인데요. 시민 모임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단체가 걸림돌이 되자 정당한 활동을 마녀사냥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지난 2012년 맺은 약정서입니다.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될 쯤 체결한 약정서로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실제 지급받는 돈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민 모임에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보수 언론의 공격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 가족이 정보안을 수용해 돈을 받았는데 제3자 변제 해법을 반대한다는 시민 모임이 이 약정서를 근거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돈을 내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법을 반대한다는 시민단체가 정작 돈이 입금되자 돈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이율배반 아니냐는 논리인데 이런 보수 언론의 보도에 정부 여당이 반색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제동원 시민 모임을 향해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 본인들의 배를 불리려 한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아가 시민단체 선진화 TF를 만들어 강제동원 시민 모임을 비롯한 국가보조금과 기부금 활용 실태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명분은 피해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모임은 약정금의 경우 피해자 인권 지원과 역사적 기념사업 등 약정금 모두를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시민 모임을 표적 삼아 불리한 여론을 전환하고자 시민 모임 공격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약정했던 내용은 누군가 조력이 없이는 자신의 인권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쓰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었고, 한국과 일본에서의 소송을 지원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을 이끌어내는 등 국가가 피해자들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때 물심양면 피해자들을 도운 시민 모임을 이제 와서 공격하는 것이 뻔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 피해 할머니들에게는 대못을 박는 그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시민 모임은 보수 언론과 정부 여당의 현재 분위기라면 보수 단체를 앞세워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임은 윤석열 정부의 시민단체 마녀 사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위니아전자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전자지회는 130명의 구조조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스스로 퇴직하면 임금 혜택이 있지만 버티면 국물도 없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다며 경영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30명은 생산직 사원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라며 대규모 인원 조정은 하청업체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사회 문제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군 지영동협 조합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 3월에 실시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에게 총 3천여만 원의 현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합장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한 선거 관계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유용과 관련해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횡령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공무원들만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횡령 사태. MBC 보도대로 횡령 창구는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는 매점 계정의 지마켓이었습니다. 행위자 대부분은 전남도청 각 부서 물품 구매를 담당하며 지마켓 아이디를 공유했던 서무 담당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적 사용이 많이 될지는 당시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 상급자에게 승인된 결제이지만 전남도청 자체 감사는 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웠다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런 우려는 이미 예견됐었습니다. 위에 있는 책임자들이 좀 이렇게 걸러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당초 5년치 40만 건 이상의 사무관리비 거래를 살피겠다는 계획과 달리 3년치 23만 건만 살핀 것도 뒷말을 낳습니다. 축소 감사 이유는 단골 핑계인 인원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감사관실이 이 입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서 시군 감사도 해야 되고 출자 출연 기간도 해야 되고 특정 과제도 해야 되고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전라남도는 자체 지침을 앞세워 횡령액 199만 원은 행정벌만, 횡령액 200만 원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17개 시도 다 감사하게 되면 아마 우리랑 비슷할 겁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는 공직사회를 향한 반감과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자 전라남도와 공무원 노조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매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후속 대책은 여전히 겉돌고 있고 형식적 사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당한 수입 사업이라며 당당하기만 했던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사과했지만 세금 횡령 창구로 이용됐던 매점 운영권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의 잔여 계약 기관과 내부 절차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의 결정이 아니라 대의원대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금 횡령 과정에서 형성된 매점의 수익금이 매점에 채용된 전현직 노조 집행부 가족과 지인의 인건비로 상당액이 쓰였던 문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전남도청 공무원들에게서 모금한 수천만 원대 소송기금의 용처마저 불확실해 내부 신뢰도 상실했습니다. 전남지사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2달여간의 감사에 이은 경찰의 전남도청 압수수색까지. 초유의 일이 발생했지만 전남지사는 650자짜리 사과문을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관행이란 이름 하에
불법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도지사님께서는 전남도민 앞에 나서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전남도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릇된 관행을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반발하는 시민사회는 회유하는 데만 열을 올렸던 전남도청. 청렴교육이나 예산 지침과 규정이 없어서가 아닌 도덕 불감증과 잘못된 관행이 문제인데 또다시 새롭게 규정을 만들겠다며 본질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 경도 연륙교 조성 사업이 행정 절차 추진 과정에서 엇박자가 나면서 5월로 예정됐던 착공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업 시행 주체인 경제자유구역청은 전체적인 공기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지역 내 우려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여수시의회 21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분담금 가운데 시 분담금 71억 7,800만 원이 진통 끝에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난 현재 여수 경도 연륙교를 포함한 진입도로 건설 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경자청이 최근 이 도로의 건설에 적용될 관련 법은 경자법이 아닌 도로법이라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동안 경자법을 적용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과 사뭇 다른 입장 전환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자법으로 하게 되는 행정행위가 개발비에 변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협의기관에 의해서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원활치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당초대로 조직 시설 결정을 빨리 좀 추진해서 공사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여수 경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관련 절차 일체가 다시 추진돼야 합니다.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만 최대 8개월여까지 더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경자청의 의견에 난감해하면서도 최종 결정에 따라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로 시설 결정에 관해서 우리 시에 사전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접수되면은 저희 최대한 빨리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일관성을 잃은 경자청의 행정에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경자청이 경자법으로 추진해왔던 다리 건설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고 다른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들은 경자청에서 직접 나서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예상했던 착공 시기 5월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사이 차도선 영업권 보상 등 관련 보상 문제까지 여전히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가액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 교통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진입도로 조성 사업. 계획대로 오는 2026년까지 완공 개통이 가능할지 지역사회의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30년 넘게 지역 대표 문화시설로 자리 잡았던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광주예술의 전당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광주시는 광주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광주예술의 전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의 전당 명칭은 지난 2월 시민정책참여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선정된 이름으로 35.6%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초대 광주예술의 전당장으로 윤영문 한국음악협회 광주지 회장이 임용됐습니다. 전라남도가 고독사 예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3개 분야 24개 추진 과제를 정하고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노인이나 청년 등 전라남도 개별 부서에서 추진 중인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총 가구 수는 77만 7천여 가구로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27만 4천여 가구며 홀로 사는 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최근 부진에 빠진 선발 투수 앤더슨과 정혜영, 황대인 등 5명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최근 4경기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외인 선발 앤더슨과 빠른 볼 구속이 떨어진 마무리 정혜영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또 최근 타격감이 주춤한 오른손 거포 황대인과 올 시즌 LG에서 이적해온 왼손 투수 김대유도 2군에서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비는 대부분 겠지만 오늘 오전까지는 약한 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예보된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매우 적은 비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전까지는 날이 흐릴 수 있겠지만 오후부터는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볕은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27도에서 29도 분포로 낮 동안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목포의 낮 기온은 26도, 강진의 낮 기온은 25도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기온은 23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